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자녀와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고 혹은 평생 편안한 정을 나누는 사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애들은 잘 크는지, 내 손으로 해주는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죠. 하지만 그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허전해서 가는 걸까? 오늘 방송은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한다고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적절한 거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고 자식은 부모가 그리울 때 그 거리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조금만 넘어서면 부담이 되고 때로는 피로가 됩니다. 몇 해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의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다가 첫째 딸 부부의 집에 종종 다녀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딸이 엄마 오면 너무 좋아, 집안이 따뜻해져 하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요즘 남편이 조금 예민해져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별 뜻 없이 넘겼지만 이정의 어르신은 어느 날 딸 집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더랍니다. 어르신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예전처럼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이후 이정의 어르신은 딸 집에 가고 싶을 때마다 하루 정도 참아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서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그러는 걸까? 이정의 어르신은 그 습관 덕분에 딸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애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나도 덜 서운하고 더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초대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랑의 유무가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새로운 가정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그 첫 번째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점을 잘 알면서도 막상 자녀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랜 버릇처럼 자신의 삶의 방식과 말투를 그 집안에 그대로 펼치곤 합니다. 이정의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딸이 잠깐 외출한 사이 싱크대 정리를 다시 하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진 책과 컵을 정돈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 위치까지 이게 보기 편하지라며 바꾸어 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감사하다며 웃으며 넘겼지만 몇 번 반복되자 차츰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긴 우리 집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 말에 어르신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딸 입장에선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권을 침범하는 일로 느껴졌던 겁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그들만의 방식과 속도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더라도 그 기준을 넘는 순간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식과 며느리, 사위 사이에서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박현자 어르신은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과 다르게 굳어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습관처럼 이런 반찬은 아이가 안 좋아하잖아. 침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기 좋아. 말하곤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오시는 건 좋은데 오시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숨이 막혀. 그 말에 아들은 오히려 당황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어색하게 전하게 되었죠. 그 결과 박현자 어르신은 이후 몇 달 동안 아들과 연락이 뜸해졌고 한 번은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냥 정리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한 일이었는지 몰랐어. 이런 오해는 의도와 관계없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집의 중심은 자식이 아닌 며느리이고 사위이고 그들의 방식이 그 공간을 이끄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의 손님이 되어야 하고 손님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 안에 신뢰가 있고 그 신뢰 안에서 자녀는 더 편안하게 부모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의 집에 무심코 자주 가게 되면 내가 중심이다라는 착각이 쌓이게 되고 그 착각은 자녀의 배우자에게는 작은 스트레스가 아닌 삶을 뒤흔드는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침묵과 거리만큼 지혜로운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어른의 여유이고 거리는 관계의 신선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간격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왜 가족이지만 지나치게 자주 가면 안 되는가에 대해 두 번째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친 방문은 고마움을 의무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방문은 반갑고 따뜻한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잦아지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준비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온다는 말에 좋은 마음보다는 마음의 무게부터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청소도 미리 해놔야 하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점검도 해야 돼요. 아버지는 꼭 TV 볼 채널 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그럴 땐 정말 답답해요. 이 말들은 단지 부모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어른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준비는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노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 처음의 반가움은 점점 해야 하는 일, 피곤한 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구조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고마움이 쌓이면 감사하지만 고마움이 반복되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오래가면 불편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표현되지 않지만 표정과 분위기 속에 서서히 묻어나옵니다. 그 변화는 부모가 가장 늦게 알아챕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왜 갑자기 오셨어요? 혹은 오늘은 좀 힘든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는 내가 와도 반갑지 않은 건가? 하지만 이 반응은 자녀가 나빠진 게 아니라 자녀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심 어르신은 딸이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거의 매주 딸 집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육아를 도와주는 일이었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딸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위와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저를 보면서 인사를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참 속상했어요. 그 사건 이후 딸도 자주 전화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왕래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큰 실수라도 했나 생각했죠. 근데 돌아보면 나는 딸이 고마워할 줄만 알았지 그 애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더라고요. 박영심 어르신은 그 뒤로 딸이 먼저 연락해오면 가고 자신이 가고 싶을 때는 꼭 물어보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로 딸과의 관계는 다시 좋아졌고 사위도 편하게 웃으며 어르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받는 이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진짜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자주 간다는 이유 하나로 고마움이 피로가 되고 결국엔 정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완성된다. 부모와 자녀는 항상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주 오가며 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면 자녀는 더 이상 자신만의 가정을 스스로 이끌어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는 결혼과 동시에 자기만의 집을 만들고 가정이라는 새로운 구조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실수도 하고 갈등도 겪으며 서로의 방식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건 이렇게 해야 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며 자꾸 개입하게 되면 자녀는 자기 방식대로 부딪히고 배우는 기회를 잃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자립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시내와 가까운 집을 얻었고 어르신 댁과 버스로도 1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해주고 청소 한번 도와주러 갔던 것이 자연스레 매주 방문하는 일이 되었고 나중에는 며느리의 식사 방식, 청소 순서, 아이돌 보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참고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그건 저희 방식대로 해볼게요. 이런 말이 자주 들리더니 결국 아들까지도 엄마, 조금만 덜 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부담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집의 자립을 막았구나. 그 이후 어르신은 자신이 가고 싶을 때마다 지금 가는 게 이 아이들의 독립에 도움이 될까?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습관 하나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아들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주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간을 비워주고 결정권을 비워주고 말 한마디도 비워낼 줄 아는 사람. 그런 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크고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 자유를 인정해주는 부모는 결국 자녀가 가장 먼저 다시 찾게 되는 따뜻한 어른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자녀는 그 품을 더 깊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는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가야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더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결혼한 자녀의 집에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기 때문에. 둘째, 자주 가면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뀌기 때문에. 셋째, 무심코 반복되는 방문이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할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가야 부담을 주지 않고 진심으로 반가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시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기꺼이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산후조리나 아이들 개학일, 맞벌이 부부의 출장 기간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는 부모의 존재가 너무나도 든든하고 고마운 보호막이 됩니다. 이럴 땐 자녀가 미처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물어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좀 도와줄 일 있을까? 아이들 개학식 끝나고 잠깐 들러줄까? 이런 식의 제안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받았을 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소한 식사 초대든, 명절 전날이든, 혹은 손주 생일이든, 자녀가 먼저 초대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반가운 방문이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기 공간에 대한 존중과 생활 리듬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는 것을 예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아도 내가 그 집에서 언제든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년의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나 메시지로 미리 의사를 물어본 뒤 답을 듣고 가는 것.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뢰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잘 지내지? 이번 주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시간 괜찮으면 밥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방문 전에 한마디 물어보는 여유. 이것이 자녀에게는 존중받는 기분을 줍니다. 이 작은 물음 하나가 불편함과 환영 사이의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조심스레 물어보니까 오히려 애들이 날 자주 찾더라고요. 엄마는 늘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배려는 자녀의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가더라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머무는 것과 일주일 넘게 머무는 것은 자녀의 생활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있을 때는 편했는데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어수선해졌어요. 이런 말은 자녀가 죄책감 섞인 말투로 뒤늦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짧고 가볍게 도움만 주고 조용히 빠지는 방문이 가장 사랑스럽게 기억됩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부모의 사랑도 너무 넘치면 되려 관계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자녀와의 관계를 오래도록 부드럽게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세 가지 이유와 올바른 방문의 시점을 종합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한 자녀의 집에 절대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3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닌 가정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밀게 되면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고마움도 자주 반복되면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결국 자녀가 부모를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셋째, 무심코 반복되는 방문은 자녀가 자기 가정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독립의 기회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늘 곁에 있고 우리의 안부를 먼저 물어주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부모가 침범하지 않는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애가 손 내밀고 싶을 때 가만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말이 오늘 방송의 핵심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말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거리, 감정의 균형, 존중의 선을 넘게 되면 그 인연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만큼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이유와 방문 시기를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찾고 싶고 기대고 싶은 든든한 부모로 기억할 것입니다. 철학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다림이다. 부모란 존재는 늘 자녀 앞에 서 있으려 하지 말고 자녀가 그립고 그 자리를 원할 때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이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한 걸음만 물러서 그 방문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습관이 된 외로움의 위로인지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품을 더 깊은 존경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생각의 전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를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갈림길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용히 길을 밝혀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에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